안녕하십니까. 중요한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 행위가 적발된 것에 대한 경과,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된 보도자료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예요. 12월 7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유형이 적발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진 경과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12월 7일 날 발표됐고요. 이것이 올해가 조사가 마무리가 돼가면서 이 사례들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경과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추진 사례가 어떤 게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 향후 계획이에요. 이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 앞으로도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업무를 조정하고 부산, 대구 지방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팀이 추가하여 정보 수집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취득부터 언제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엄중하게 검증하겠대요. 이 부분에 대한 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몇 가지 크게 나눠져 있는 거 보면 실제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허위로 차입했다라고 해가지고서 한 부분들에 대한 거가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제 증여했음에도 허위로 차입한 계약 사례예요.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다가 증여세 탈루한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사회 초년생으로도 신고소득이 아주 부족한 전문 자격사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5천 인척 B로부터 수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해가지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으나 A의 부친께서 B의 모친에게 B의 모친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다시 B에게 이를 송금한 후에 다시 A에게 줘가지고 우회 증여한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참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세금을 내기 싫었는데 걸려들었던 거죠. 이 결과적인 누가? 이 아버지가 이 A한테 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서 그래서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과세가 된 부분들에 대한 거고 추징당했던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요. 부친으로부터 거액에 대한 걸 차입했으나 상환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가 과세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게 되면 부친이 아무리 적어도 있다 하더라도 상환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녀한테도 이 상환할 능력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작은 것도 조달 계획서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몇억 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차입금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인데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 계획을 예언하기 어려운 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하냐면 자녀가 첫 번째 뭐다? 이거에 대한 상환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금 출처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 만들어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차용 계획이라 하더라도 부모랑 30년의 이런 부분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거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증여세가 몇억 원 추징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거예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전세 자금에 대한 편법 증여 사례라고 하네요. 전세 자금에 대한 편법 증여 부분들의 사례라고 하네요. 모친이 아파트에 대한 취득 자금과 전세 자금을 대신 지급해 줬대요. 오케이.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가 고가 아파트를 갭 투자하여 취득하고 하나,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여 조사한 결과 둘, 그렇죠?
갭 투자인 아파트의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몇억 원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취득했네요.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을 누가 부모가 대신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뭐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해당하는 사항으로다가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가 있었네요. 오케이. 네 번째, 허위 차익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친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수중했다. 오케이. 허위에 대한 차입 계획서예요. 신고소득이 미무한,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자금 출처가 소명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오케이. 부친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차입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차입했다고 했다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이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중간중간 알겠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 계획서를 썼다 하더라도 몇 프로 보통에 대한 이자 부분들을 주더라도 마냥 줄 수는 없는 거죠. 몇 프로? 4.6% 범위인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그동안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오케이. 또한 지급하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당연히 그러니까 증여세가 되는 거죠. 증여세 몇억 원에 추징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사례 부분들에 대한 5번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조세 범위 확대를 통해 사업소득 등 탈루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현금 수입을 누락하여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네요. 먼저 현금 수입을 누락한 거 여기서부터 한번 체크가 되겠네요. 오케이. 유아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오케이 A라고 하죠. 고가의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했다 이거죠. 오케이. 신고는 적게 하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지금 PCI 부분들에 대한 거라고 하죠. 그렇죠. 프로퍼티, 재산 부분들에 대한 증식과 컨섬션, 소비 부분들에 대한 거, 재산에 대한 증식과 소비 부분들에 대한 거, 인컴 부분들에 대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5년 동안의 수익 금액이 뭐보다 얘네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 금액보다 인컴보다 누가 더 크다는가? 재산 증식이라든지 소비 얘네들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국세청에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조사 들어오는 거죠. 오케이? 부동산 취급 자금 수중 혐의는 없으나 스포츠클럽 수강료를 계좌에 이체받아 신고 누락할 명에서 통합조사라고 하네요. 오케이? 전환하여 수익 금액 누락을 적출했다. 알아냈다 이거죠. 그래서 오케이 찾아냈다 이거죠. 소득세 매도적 추진, 현금 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매도억 원 부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뭔가 그래도 맞은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통합조사로 전환시켜버린다. 여하튼간에 잘못한 거를 찾아내겠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인 건 뭐냐면 수익 금액을 누락시켰으니까 소득세. 거기다 현금 영수증 부분들에 대한 거. 이제 현금 영수증 얼마 부분들에 대한 거죠. 10만 원 이상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무조건 발행하는 의무 사항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발행하지 않았을 적에는 그 발행 금액의 몇 프로, 20%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과태료로다가 나간다는 거 밖에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오케이. 자, 그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법인 자금의 유출 및 매출 누락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네요. 일단 법인의 자금을 유출을 했네요. 오케이. 또한 매출을 누락하면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게 개인 명의의 학원 A, 법인 명의의 학원 B를 운영하는 자가 몇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하였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하여 조사한 결과 신고소득 금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미미하여 조사한 결과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사실과 오케이. 학원에 관련되어 있는 걸 받지 않고 누가 개인으로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 신고 누락이죠. 오케이. 두 번째, 법인 학원의 수익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마찬가지 이것도 신고 누락이죠. 오케이. 자금을 유출한 사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에 대한 호주머니로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부과하는 거고 법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같은 부분들에 대한 법인세도 마찬가지 역으로다가 또다시 또 추징을 했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사례 7번. 증여자인 부친의 사업소득 수익금액 누락 적출. 그걸 찾아냈네요. 오케이. 30대 초반의 연소자가 몇십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부친의
신고 소득 금액이 적어 부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수익 금액이 늘어 몇억 원을 적재했다. 이거 보면은 결과적으로 거예요. 아버지의 어떻게 소득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까 자녀한테는 뭐가 돼요? 자녀한테는 일자리 부분들에 대한 자금 출처가 없었던 부분들의 문제를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고 금액이 너무 적은 것도 결국 문제다. 그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되는가? 말 그대로 자녀한테 준다고 해서 자녀가 뭐를 산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결과적인 거 맞지 않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PCI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한 차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다수의 주택 등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오네요. 오케이. 다수의 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 편법 증여예요. 뚜렷한 직업 및 소득 금액이 없는 비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우리 자녀들 부분들에 대한 거. 몇 건의 주택 및 상가 등을 부동산 총액 몇십억 원을 취득할 조상 결과 임대업자인 모친 A가 임대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B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결과적인 누구야? 자녀한테 이런 뚜렷한 소득 없는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로 우회에 입금을 했다. 여하튼에 아무나 뚜렷한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 B한테 자꾸 갖다 돈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B는 고가주택 및 상가의 다수에 대한 부동산을 매입을 또 했대. 그 B라는 이름으로 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말 그대로 이건 다 증여세 부과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어떻게 돌려서 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죠. 오케이. 자, 우리가 이쯤에서 보게 되게 되면 뭐가 있겠어요? 이제 향후 계획 부분들을 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보도록 하죠. 부동산에 대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취득부터 보유, 양도 단계 철저하게 엄정하게 해서 검증한 다음에 대응하겠대요. 자,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대한 RTMS라고 하죠. 등기 자료, 그 자료와 등기 자료, 국토교통 모든 걸 연관해서 탈세 의심의 자료를 과세 정보를 연계 분석해서 아주 상시를 검증하겠대요. 이게 중요해요. 벌써 RTMS 부분들에 대한 거 나와 있으면 얼마나 다 잡아놨게 되어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탈세 의무를 적극적으로 발굴 하여 검증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업무를 조정하여 양도, 증여, 상속세 등 재산세제 업무를 보다 집중하게 했대. 오케이. 부동산 거래 편법 증여 변칙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신속 정밀하게 대응하겠대요. 오케이. 이야, 이게 여러분들께서 좀 최근에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방향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실. 보죠. 또한 최근 주택 과열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어디예요?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탈루 혐의를 정밀 포착하겠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뭐냐 그럼 봐봐요. 부산 지방국세청 및 대구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 거래 탈루 TF를 추가 설치하여 언제? 이번 12월에 설치했네요. 오케이. 그동안 그쪽도 집값 많이 올라간다 하더니만 이게 결국 설치됐네요. 오케이.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은 언제? 이미 2월 달에 설치가 됐고 10달 뒤에 어떻게 돼요? 은혜 부산하고 대구 지역에 설치된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전, 인천 지방국세청은 7월에 벌써 설치가 됐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국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찾아놓고 나서 핀셋 부분들로 해서 찾아내겠다는 게 오케이. 신세에서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나왔어요. 오케이.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국세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 이 탈루 부분들에 대한 거, 잡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향후 계획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뭐냐 그러면 세무조의 주요 추징 사례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2부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